60에 다시 신부가 됐습니다. 첫날 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첫날 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사랑도 설렘도 나이 들면 더 깊어집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마음을 고백하신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주 가던 호수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석양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사랑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고 손바닥에는 땀이 나고 기쁜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두려운 건지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저도 하다가 말문이 막혀버렸거든요. 그날 밤부터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 나이 64살의 사랑이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죽은 지 겨우 10년 만에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이게 배신인 건 아닐까? 죽은 지 겨우 10년 만에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이게 배신인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정말 컸어요. 밤마다 남편 영정 앞에서 혼자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 이래도 되는 건가? 하면서. 그리고 나이 차이도 큰 고민이었어요. 7살이라는 게 젊었을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나이에는 다르잖아요. 제가 70이 되면 그분은 63. 저만 늙어가는 건 아닐까? 그분이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동네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저 할머니가 연하 남자와 바람났대라는 소리가 들릴 것 같고 등산 동호회 사람들도 뭐라고 할지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2주 정도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아이들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큰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왜 목소리가 그러세요? 딸이 걱정스럽게 묻더라고요. 그게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엄마가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라고 했어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엄마, 진짜예요? 하고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다는 것, 나이는 좀 어리지만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 저를 정말 잘 대해 주신다는 것. 딸이 한참 듣더니 엄마, 그분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응. 정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고 있어라고 대답했더니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말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당황해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사기꾼은 아니죠?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특유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좋고 저를 정말 존중해 주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혼자 계신 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정말 좋은 분을 만나신 것 같네요. 한번 뵙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이런 선택을 해도 되는 건가? 나는 이제 할머니인데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 그분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는데 제가 우울해 보였나 봐요.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나이 걱정, 사람들 시선, 이런 선택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그때 그분이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제 두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걱정하는 것들 저도 다 이해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만약 70세이고 당신이 77세라고 해도 지금 이 감정이 달라질까요?
사랑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10년이 남았다면 그 10년을 혼자 쓸쓸하게 보낼 건가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보낼 건가요?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맞아,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나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당신도 천국에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겠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음 날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전화기 너머로도 감동이 전해졌어요. 작년 10월 중순 단풍이 가장 아름다웠던 날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호텔 웨딩홀이 아닌 작은 레스토랑에서 정말 조촐하게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등산 동호회 분들까지 해서 30명 정도만 모셨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분홍빛 한복을 입었는데 그분이 저를 처음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 속상여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찼는지 6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특별한 날이 또 있을 줄 몰랐어요. 결혼 반지를 끼워주실 때 그분의 손이 떨리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치 20대 첫 결혼 때보다도 더 떨렸달까요? 신혼집은 그분이 살고 계시던 아파트로 정했어요. 제가 38년을 살았던 집에는 추억이 너무 많았거든요. 구석구석 첫 번째 남편과의 기억들이 배어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정말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당일 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긴장되었어요. 38년 만에 다른 남자와 그것도 이 나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모든 게 낯설었어요. 가구 배치도 냄새도 공기도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죠. 샤워를 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는데 64세의 제 몸이 부끄럽더라고요. 주름도 있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에. 그런데 그분이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오셔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시더라고요. 따뜻한 물을 받아서 제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38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대우였어요.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갑자기 작은 상자를 꺼내시더라고요. 오늘을 기념해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열어보니 정말 예쁜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당신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진주예요 라고 하시면서 직접 목에 걸어주시는데 그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인지 정말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첫 번째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의무적이었다고 할까요? 그냥 부부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제 감정이나 만족감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고요. 그런데 이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어떤 기분인지 편안한지 행복한지를 계속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더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같은 38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들이었어요. 그분의 손길이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제가 깨질 것 같은 귀한 도자기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었달까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제 몸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고 심장이 뛰고 온몸이 떨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제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분도 정말 감동하셨나 봐요. 끝나고 나서 저를 꼭 안으시면서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라고.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의 과거, 꿈, 앞으로의 계획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구나 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제가 맞춰주고 참고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저를 정말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제 의견을 묻고 제 기분을 살피고 제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하시고 그 후로 몇 주 동안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성스러울 수 있구나. 제가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구나.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시간들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자고 계시는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보면서 이게 꿈은 아니겠지? 하고 살짝 꼬집어 보기도 했어요. 그분도 정말 달라지셨어요. 평생 혼자 살아오셨던 분인데 갑자기 누군가를 챙기게 되니까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차를 끓여주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자고 하시고 57년을 혼자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저를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그분이 저의 과거를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38년 결혼 생활, 두 아이, 첫 번째 남편과의 추억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을 만나서 제가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57년을 살면서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정말 같은 마음이었어요. 64년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런 감정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고 제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동네 마트에서 그분과 함께 장을 보고 있는데 아는 아주머니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기 봐. 저 할머니가 저 젊은 남자랑 바람났다면서? 에이, 설마 나이가 몇인데. 아니야, 진짜래. 재혼했다더라고. 돈이나 있나 보지 뭐. 그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리고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분도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더 심했던 건 동네 부녀회 모임에 갔을 때였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이 대놓고 요즘 60대 여자들이 너무 나간다면서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를 직접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상처받았던 건 제 친구들 반응이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언니 정말 그 나이에 그런 거 필요해? 조용히 살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창피하지도 않아? 라고.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저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게 혹시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어요. 가장 심했던 건 어느 날 그분과 함께 등산을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중년 남자 둘이 저희를 보더니 요즘 할머니들 대단하다. 저 나이에 저런 젊은 놈을. 이런 식으로 킬킬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와서 괜찮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 행복이 부러운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떨렸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게 그렇게 웃길 일인가? 내 나이에 행복하면 안 되는 건가?
특히 힘들었던 건 등산 동호회에서도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축하해 주시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붙어 다닌다, 보기 민망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그분한테 우리가 너무 눈에 띄는 건 아닐까요? 조금 조심스럽게 지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합법적으로 결혼했고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숨어서 살아야 하나요?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 사랑이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지?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할 뿐인데.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마트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당당하게 그분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동네에서 힐끔힐끔 쳐다봐도 오히려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험담하던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서 언니 요즘 정말 예뻐 보여요. 얼굴에 윤기가 나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처음엔 좀 그랬는데 보니까 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부러워요 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수근거렸던 건 정말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생소하고 신기해서였구나. 시간이 지나고 저희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등산 동호회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눈살 찌푸리던 분들도 저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기 좋다,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동호회의 모범 부부가 되었어요.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저분들처럼 사이좋게 지내세요 라고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더라고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면 사람들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 참 잘 어울리죠? 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도 가끔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행복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70살, 80살이 되어서도 이분과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만약 여러분 중에 새로운 사랑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치지는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64년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런 행복이 제게 다시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미 좋은 인연을 만나셨지만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사랑의 장벽이 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나 과정을 겪고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